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이 역사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유령 승강장이 있다는 소문. 영등포 시장. 그리고 그 승강장에는 푸른 불빛의 귀신 형체가 돌아다닌다는 괴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 15,000명이 넘는 혼잡한 지하철역에 어떻게 유령 승강장이 존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봤다는 푸른 불빛은 무엇일까요? 코드네임 영등포 시장역 유령 승강장. 푸른 불빛의 정체. 영등포 시장역 유령 승강장 괴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게시글은 삭제됐고 2013년 8월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복사글이 올라왔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이 지하철에서 공익 근무를 하던 친구 A씨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 영등포 시장역으로 지원을 가게 된 A씨. A씨는 같이 일하던 사람 B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치된 승강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이 승강장에 가보기로 했죠. 여차저차 내려가서 방치된 승강장 출입문을 열었고 그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B씨에게 전화가 왔고 A씨는 혼자서 이 캄캄한 공간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보인 푸른색 불빛. A씨는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B씨의 핸드폰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B씨가 돌아오지 않자 되돌아 나가려던 A씨. 그런데 그 순간 A씨는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푸른 불빛은 어디서 온 걸까? 천장을 보니 푸른 불빛은 그대로 있었고 조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보였습니다. 팔처럼 둥근 모양의 푸른 불빛, 그리고 그 아래 사람 형태. 이건 사람? 아니면 귀신?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괴담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도시괴담 추적팀은 괴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등포 시장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란색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이라고 적힌 경고문. 우리는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 4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지하 4층에 도착하자 보이는 또 다른 노란색 문. 이 문을 열자 넓고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적혀 있었고 날카로운 소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칠흑같이 어두워 손전등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승강장은 이제 90년대 초 지하철 15선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97년도 IMF 위기가 닥쳐오면서 지하철 15선 건설 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현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괴담에 등장하는 유령 승강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도시괴담 추적팀은 공익근무요원이 출입 제한 구역인 유령 승강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원 허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원이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승강장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괴담 속에 등장하는 같이 일하는 분이 역무원 등의 직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령 승강장에서 봤다는 푸른 불빛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유령 승강장 입구 근처에는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하얀색으로 괴담에서 묘사된 푸른 불빛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초록 불빛이 천장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을 푸른 불빛이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봐도 사람 형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봤다는 사람 형태의 푸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요? 섬뜩한 분위기 때문에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영등포 시장역 유령 승강장 괴담과 관련된 또 다른 단서를 아시는 분은 스브스뉴스 도시괴담 추적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꿈과 신비의 나라 놀이공원,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하지만 각종 괴담 역시 무성한 곳입니다. 베일에 쌓인 놀이기구가 있다는 끊이지 않는 소문. 분명 친구들과 함께 탔었다. 괴담이 거짓이다. 귀신에 홀려서 탄 거라면 정말 소름 끼친다. 부산 롯데월드에 있다고 들었다.
많은 이들이 탔거나 봤다고 주장하는 롯데월드의 아크 어드벤처. 저도 너무 모르겠는 게 다 그냥 자기 타봤다. 실제로 자기는 타봤다. 나 옛날에 그거 타봤는데. 많은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이 놀이기구의 진실을 도시괴담 추적팀이 파헤쳐봤습니다. 코드네임 아크 어드벤처. 어디에도 없는 놀이기구의 진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체험담에서 시작합니다. 롯데월드에서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를 탔는데 에버랜드 롤러코스터보다 빨라서 재밌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분장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간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다. 싸이월드 다이어리가 출처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네이버 카페로 추정되는 이 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 오늘의 유머 등 다양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체험담의 공통점은 대부분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가 롯데월드에 있다. 물 위에서 타는 빨간색 놀이기구다. 직원들이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다. 각각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도 내용 대부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놀이기구는 롯데월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그 많은 체험담 속 아크 어드벤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설 하나.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놀이기구다. 후기들을 살펴보면 아크 어드벤처 외관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 위치 또한 상당히 자세합니다. 대부분들이 파라오의 분노라고 그쪽 뒤에 골목 쪽으로 가면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후기들은 정말 아크 어드벤처를 타본 사람들의 후기는 아닐까요? 즉,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현재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놀이기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측에 확인한 결과 전혀 저희 그런 어트랙션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운영한 적도 애초에 설치한 적도 없는 놀이기구였습니다. 가설 둘. 이들이 탄 건 사실 정글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다. 롯데월드 실내 지상층에 있는 정글 탐험 보트는 정글 어드벤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크 어드벤처와 그 이름이 유사해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크 어드벤처에 대한 공통된 후기들. 무서운 분장을 한 직원, 물 위에서 타는 빨간색의 놀이기구. 여기에 정글 탐험 보트가 부합하는지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탑승장에 들어서자 보이는 흐르는 물과 그 위를 넘실거리는 보트. 하지만 모두 파란색의 놀이기구였고 분장을 한 직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글 탐험 보트는 3층에 있어서 아크 어드벤처가 있다고 알려진 파라오의 분노와 동물극장 인근과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가설 셋. 아크 어드벤처는 부산 롯데월드에 있었던 놀이기구다. 사실 과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롯데월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롯데월드라고 불렸기 때문에 만약 이름이 같은 놀이기구가 부산 롯데월드에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탄 지 무려 약 20년이 지났다면 아크 어드벤처를 탄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따로 아크 어드벤처라는 명칭의 어트랙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에도 역시 아크 어드벤처는 없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크 어드벤처를 언급한 모든 글들은 애초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롯데월드를 줄곧 따라다니는 이 괴담에 대해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테마파크이다 보니까 손님분들께서 이런 또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탔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비슷한 시설도 타 지역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놀이기구 아크 어드벤처. 이 놀이기구의 괴담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스브스뉴스 도시괴담 추적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비범한 분위기가 풍기는 이곳 신당. 그곳에 앉아있는 더 비범한 두 사람. 안녕하세요. 고춘자 어머니 신 딸이자 며느리 백호신궁 이다영입니다. 파맥소 김고은 배우의 실제 스승이자 네, 안녕하세요. 태백산 대장 고춘자 무당입니다. 극중 화림의 수호신이었던 두 무속인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처음 딱 대본을 보셨을 때 이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셨나요? 저희는 진짜 정말 좋은 느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무속 자문이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처음에 딱 왔는데 뭐지 이거 또라이인가? 이거 사기꾼인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런 전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 장재현 감독님이 바로 뜨더라고요. 어떻게 저희를 찾았느냐. 화림역을 할 MZ세대 무당을 찾다 보니 20대 후반 30대 이제 무당들 한 두세 명이 추려지는데 그 사람의 꼭대기에 올라가니 신어머니는 다 고춘자 선생님이다 이거죠. 끝판왕이시구나.
처음에 이제 요구는 뭐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식으로 무속계통에서는 하느냐,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제 묘를 팔 때 어떤 비방술이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자문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희 굿당에도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태백산 산신제에도 직접 오셔서 어떤 식으로 산신을 위하고 제를 지내는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오셔서 공부하셨어요. 화제가 됐던 김고은 배우의 신들린 연기도 두 선생님의 조언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김고은 배우님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눈이 살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기운 같은 게 느껴지셨나요? 그쵸. 뭔가에 이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게 딱 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겠구나, 좀 미쳐주겠구나. 연도수로는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했어요. 드라마 찍으면서 틈틈이 연락을 자주 주셔서 선생님 저 내일 시간 되는데 선생님도 괜찮으세요? 우리 뭐 오후에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때와 잠시 잠깐이라도 오셔갖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앉아서 징치면서 하다가 똑바로 하라고! 혼도 내고 그랬어요? 혼냈죠. 타는데 많이 어색하니까. 배우, 스태프, 전문가가 모여 장장 2년에 걸친 노력으로 탄생한 대살굿 장면.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도 숨은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얼굴에 이렇게 검은 칠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세다. 일단 나하고 대립을 하자. 일면 도깨비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촬영장이 실제 굿 현장과 유사한 만큼 조금 촬영장이 음산해졌다던가. 제가 하루 전날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산을 다 밟았어요. 막걸리도 내가 다 뿌리고 내 나름대로 혼자 비방을 했어요. 왜냐면 이 대살굿은 무속인들이 하다가도 정말 칼로 막 살이 나갈 때도 위험한 있고 곳이. 위험해요. 전혀 생각도 안 난 데서 사고 사건이 나와요. 산 영장이 안 들어간 묘래도 묘는 묘잖아요. 혹시나 배우님들이나 또 스태프분들이 사고가 날까봐 좀 긴장을 했었어요. 촬영 전부터 비방술을 한 건 묘바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한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이제 산소를 갈 거 아니에요. 가니까 산소가 없어졌어요. 자기 아버지 산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데 산에는 뭐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없앴는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3년 안에 사람이 너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슬해서 산바람을 맞고 지금 외손들은 살아있어요. 파묘 나오기 전에도 그런 의뢰들은 저희들이 많이 받죠. 명당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산소도 야밤에 가서 파가지고 밑에 영장이 있는데도 위에다가 겹장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 바람도 불고 이제 그래서 묘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등등 정말 무서워요. 잘못 쓰면 집안이 몰살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산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싶은 생계란을 가져가서 바위에다 쳐요. 그 산소 주변에 안 깨지는 결안이 있어요. 그 산소는 파지 말라 그래요. 악산소라도 결안이 안 깨지면 파지 마라. 이거 손대 갖고 난리 난다. 다 준비를 했어도 제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라. 이거 뒤탈이 너무 크다. 극중 주인공들은 이 악산소를 파버려 결국 더 험한 것을 마주하는데요. 일본 귀신이 더 험한 이유. 저희가 제1교포에 또 어머니 제자분이 계셔서 그 일본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굿을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한국 조상을 실었을 때 한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살아가면서 후손한테 뭔가 더 전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나 날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정서가 있는 반면 일본의 조상을 푸는 경우는 굉장히 다 험해요. 말 그대로 진짜 막 전쟁에 피투성이에 칼 맞아 죽고 피가 너무 많고 악으로 받쳐있는 한이 너무 많고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 귀신의 정서는 한을 풀어주는 정서라면 일본 귀신은 악을 품고 있어요. 바로 이 악으로부터 화린무당을 지켜준 게 수호신 할머니였죠. 영화 속에 화린이를 수호신이 지켜주는 것처럼 이쪽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다고. 중간중간적으로 수호해주시는 저의 신령님들이 알려주시죠.
신기했던 게 몇 번 있는데 신받고 얼마 안 돼서는 적응을 못하니까 굉장히 너무 피곤했던 거야. 운전을 하다가 졸았겠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내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막내야 이러길래 눈 떠보니까 딱 차가 바로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적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할머니 수호신 연기를 하실 때 편하지 않으셨나요? 숲에서 딱 촬영을 하는 순간요. 정말 지금 나는 고은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림 무당을 나는 지켜야 된다는 마음. 그래, 나와봐. 어떤 귀신이라도 나와봐.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림이가 차에서 뛰어나갈 때 정말 가슴으로 울었어요. 아,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느 누구한테 수호신으로 갈 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더 충실하게 걸어야 되겠구나. 오랜 시간 무속에 종사한 두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의뢰들도 있었다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을까요? 우리 시동생한테 재산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여기 사인 안 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유산을 저희한테 주는 비방 같은 거 없나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야, 이 니부터 먼저 죽을 거니까 구운게. 그런 심보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만찬 상황 속에서도 무속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원동력은 신이지.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켜줄 거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 가족들 인간인지라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막 삼겹살이라도 하나 구워 먹고 막 하하호호호 웃으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힘들어도 내일 일하러 나가야지, 힘들어도 엄마 따라서 더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묘의 흥행도 두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 통쾌합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무당들에 대한 이미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바꿔준 영화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은 영화나 뭐 매개체들 나오면은 무당들은 은혜 화장하고 남 저주하는 굿하다가 자기가 삶아서 죽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종사하시는, 무업을 하시는 분들의 네 분이서 말 그대로 어벤져스가 돼서 나라의 맥을 다시 잇고 우리나라를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영화에 무당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 무당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지켜내는 장면까지 찍는다니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혹시 엔딩 크레딧 볼 때 이름 찾아보셨나요? 아우, 봤죠. 저는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핸드폰 숨겨가고 이렇게 찍었어요.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 지평을 연 파묘. 앞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 안 할 수 없겠죠? 정말 그 선생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